자, 오늘은 본격적으로 미분 들어갈 건데, 앞 단원에서 배웠던 것 중에서 조금 까먹은 것들은 이제 미분 설명하면서 중간중간 이야기를 좀 해줄게. 오늘은 미분 첫 번째 단원, 미분 계수에 대해서 배울 거야. 그래서 미분 계수가 뭔지 간단 개념 설명을 좀 해볼게요. 어, 사실 이 미분 계수라는 게 미분을 배우고 나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데 오늘은 이 미분 계수가 뭔지를 전체적인 느낌만 조금 잡아주도록 할게. 자, 우선 미분을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미분에 대해서 큰 카테고리는 좀 알아야 되니까 미분이란 무엇인가? 자, 미분은 아직 모르는 단어일 수 있지만 얘는 도함수를 구하는 것을 미분이라 그래. 도함수 구하는 것. 자, 그러면은 도함수라는 건 과연 뭐냐? 자, 이 도함수라고 하는 것은 얘 이름에 함수라고 붙어 있지. 함수라고 붙어 있다라는 것은 x 값이 하나 정해질 때 그에 대응하는 y 값이 딱 하나씩 정해지는 관계라는 거야. 그러면은 이때 이 x의 값과 그때 y의 값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한번 알아볼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이차 함수가 있다고 칠게. 자, 주어져 있는 fx는 x제곱이라고 한번 놔볼게. 내가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 이차 함수에 x1이라는 x값 하나 주어지고 그 다음에 x2라는 x값, 그 다음에 x3라는 x값이 주어진다고 칠게. 그럼 각각 x의 값이 저렇게 하나씩 주어졌을 때 나는 무엇을 구할 거냐면 x1에서의 접선, 그 다음에 x2에서의 접선, 그 다음에 x3에서의 접선을 일일이 구할 거야. 그래서 x1에서의 접선, x2에서의 접선, 그 다음에 x3에서의 접선, 각각의 이 접선이 있으면 그 접선의 기울기가 있겠지. 그래서 그 접선의 기울기를 각각 x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f'x1이라고 표현해보고, 그 다음에 x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x'x2라고 놔보고, x3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f'x3라고 한번 놔본다면, 이때 접선의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점이 주어져 있을 때 접선은 유일하게 하나씩 나오잖아. 그럼 유일하게 하나씩 나오는 그 값이 항상 존재할 거고, 그럼 이 값이 항상 존재하는데, 그럼 결국에는 x라는 값이 x1으로 주어질 때 그때 접선의 기울기, x2로 주어질 때 접선의 기울기, x3로 주어질 때 접선의 기울기, 각각 모든 여기 그래프 위에 모든 x값에 따라서 각각의 접선의 기울기는 나올 거야. 하나씩, 단 하나씩. 그렇다면 결국에 x의 값이 정해질 때마다 y 값이 단 하나씩 정해지니까 이거는 함수 관계구나. 자, 그래서 이 함수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도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도함수라고 하는 것은 모든 x에 따른 각각의 접선의 기울기들을 함수 값으로 갖는 새로운 함수, 그것이 바로 도함수다. 도함수. 그래서 결국에는 이 도함수를 구하는 과정을 우리가 미분이라고 하는 거고, 즉 미분이라는 것은 특별하게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새로운 함수를 구하는 거야. 근데 그 새로운 함수의 값이 바로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죠. 자, 그래서 도함수를 구하는 것, 얘는 다른 말로 각 점에서 모든 x에서, 여기서 뭐 실수란 말이 붙겠죠? 모든 x에서, 실수 x에서 각각의 접선 기울기를 함수값으로 갖는 새로운 함수다. 자, 이게 바로 도함수예요. 자, 그러면 결국 너희가 이제 할 거는 뭐냐면 이런 함수를 구하는 건데, 이런 함수를 구하려면 나는 각각의 접선의 기울기 같은 걸 알아야 되잖아. 이 기울기. 자, 이 접선의 기울기, 이걸 구하기 위해서 새로운 개념을 하나 배울 거예요. 자, 이제 미분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을 배우는데, 그 방법을 이제 차근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배우는 첫 번째 파트 미분계수에 대해서 나갈 건데, 자, 미분계수는 저 뒤에서 나올 거고요. 미분계수를 배우기 위해서 첫 번째 평균 변화율이라는 것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평균 변화율은 가장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기울기예요. 자,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아니라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이렇게 너희가 이제 1차 함수 배울 때부터 알았던 그런 기울기 개념인데, 자, 어떤 거냐면 왜 기울기를 굳이 평균 변화율이라고 부르냐? 왜냐하면 이 그래프는 직선이 아니라 곡선일 건데, 주어져 있는 곡선이 y는 fx라고 한번 놔볼게. 이 곡선 위에 나는 두 점을 하나 정의를 해볼 거고, a점, b점, 서로 다른 두 점.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A점에 있는 x좌표를 A, y좌표가 그러면 FA가 될 거고, B의 x좌표는 B, 그 다음에 B의 y좌표는 FB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은 이렇게 놨을 때 우리가 여기서 A랑 B를 이렇게 하나의 직선으로 연결하면 기울기가 하나 정해지겠지. 그지? 그 기울기를 우리는 평균 변화율이라고 할 거야. 자, 그래서 점 A랑 점 B를 지나가는 직선을 그려서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데, 그 기울기를 우리는 평균 변화율이라고 할 거다. 근데 이 평균 변화율이라는 거를 어떻게 또 표현할 거냐면, 자, 우리가 기울기 구할 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이렇게 구하지. 자, 그랬을 때 이 x 증가량에 해당하는 거. 자, 여기 x 증가량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를 거냐면 x의 변화량 해서 델타 x 이렇게 부를 거고, 이 용어의 이름은, 세모 모양의 이름은 델타가 되고 혹은 증분 이렇게 읽을 거야. 자, 그래서 얘는 델타 x 증분 x 이렇게 읽을 거고요. 그럼 그때 대응하는 y의 변화량이 있겠지. 이렇게. 그럼 얘가 y 변화량 얘는 당연히 델타 y 혹은 증분 y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평균 변화율이라는 것은 델타 x분의 델타 y로 정의낼 수 있겠다라고 표현할 거야. 자, 그럼 이런 평균 변화율을 구하는 공식을 한번 찾아보도록 해보자. 자, 그럼 평균 변화율은 델타 x분의 델타 y인데, 얘를 우리는 두 가지 식으로 표현을 해볼 거야. 자, 첫 번째로는, 자, 결국엔 델타 x를 우리가 그림에서 찾아보면 b에서 a를 뺀 거고, 그 다음에 델타 y는 fb에서 fa를 뺀 거죠. 그죠? 자, 그래서 평균 변화율은 b-a분의 fb-fa가 되겠구나 라고 알 수가 있고, 근데 얘를 우리가 어떻게 또 표현할 거냐면 델타 x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한번 표현을 해볼게. 자, 지금 A점의 x좌표가 A인데 여기에서 나는 오른쪽으로 델타 x만큼 움직이면 B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 그러니까 B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A 더하기 델타 x구나. 자, 그러면은 B 대신에 A 더하기 델타 x를 첫 번째 식에서 바꿔서 집어넣을 거야. 그러니까 이거 대신에. 자, 그런데 분모의 B 대신에 A 더하기 델타 x를 집어넣으면 A는 사라지면서 분모는 델타 x만 남아. 자, 그래서 델타 x분의, 그 다음에 분자 B 대신에 집어넣을 거니까 얘는 FA 더하기 델타 x가 될 거고 빼기 FA가 되겠지. 자, 그럼 이게 서로 같은 의미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방금 한 식이 이제 두 번째 식. 자, 너희는 평균 변화율 두 가지 식을 다 외우고 있어야 돼. 평균 변화율 이렇게 두 가지. 자, 그래서 두 가지 식을 한번 다시 자세히 볼 건데, 이게 평균 변화율이라는 게 x 증가량에 따른 그때의 y 증가량을 찾아야 되거든. 그럼 x 증가량에 따른 그때의 y 증가량을 구하려면 결국에는 얘네들과 이 식을 봤을 때 x 증가량이 변하면 안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구조가 변하면 안 된다. 자, 무슨 말이냐면 분모가 b 빼기 a면 결국에 여기에 해당하는 변화량을 얘기해. 그럼 당연히 그때 y 변화량은 이게 돼야지 갑자기 y 변화량이 얘가 될 수는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에 y 변화량이 이거다라고 표현하려면 반드시 fb에서 FA를 빼야 된다. 즉 뭐냐면 여기가 B에서 A로 시작되면 분자도 FB, FA 이 구조가 서로 같아야 한다는 얘기야. 자, 그래야지만 우리는 얘를 평균 변화율로 표시할 수 있다. 이렇게 구조가 같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식도 한번 볼게. 두 번째 식도 지금 얘가 분모가 델타 x로 표현됐지. 자, 그럼 x의 변화량이 델타 x인데 분자에 집어넣은 y 값의 x 변화량, 요것도 이제 차이가 바로 델타 x가 된다는 거지. 즉 a 더하기 델타 x에서 a를 빼주면 델타 x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 차이와 그 다음에 분모에 있는 델타 x가 크기가 맞아 떨어져야지만 얘는 진짜 평균 변화율, 즉 기울기라고 할 수 있다.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미분계수라는 걸 이제 본격적으로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평균 변화율이라는 걸 배우는 건데, 자, 평균 변화율은 그냥 단지 이러한 곡선 같은 그래프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미 두 점을 찍어서 그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그것을 우리가 평균 변화율이라고 배울 거라는 거야. 근데 나의 목적은 미분을 할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점 A의 접선의 기울기, 이거를 구해야 되는 게 목적이거든. 그럼 얘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려는데 접선이라고 하는 것은 한 점에서 만난단 말이야. 두 점이 아니라.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는 평균 변화율은 두 점의 기울기인데 여기 있는 점 중에서 B라는 점을 왼쪽으로 살살살살 옮겨보자는 거지. 그럼 왼쪽으로 살살살살 옮겨서 아주 가까이 A에 아주 가까이 A에 닿지는 않지만 A에 매우 가까이 보내버린다면 매우 가까이 와서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정도 왔다고 치자. 그러면은 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와 원래 있던 A의 접선의 기울기는 많이 비슷해지겠지. 그지? 자,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가까이, 정말 미세하게 정말 가까이 보내본다면 결국에 그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는 A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매우 근사할 거다. 가까워질 거다. 그죠? 자, 그럼 이렇게 가까워진다라는 것의 개념이 바로 극한이지. 그지? 아, 그래서 이제 뭐 할 거냐면 A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려면 B라는 점을 A로 가까이 보내야겠다. 이거야. 자, 그럼 B라는 점을 A로 가까이 보낸다라는 건 B의 X좌표가 B이기 때문에 B라는 값을 A에 가까이 보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할 거냐면 이걸 할 거예요. B에 있는 값을 A에 가까이 보낼 거라서 우리 극한이라는 개념을 쓸 거고, 자, 그래서 리미트 B라는 애를 A로 가까이 보낼 때 누구냐면 fx라는 함수에서의 두 점의 기울기, 즉 평균 변화율이 어떻게 변화할 건지 볼까. B에서 A로 이렇게 가까이 올 때 평균 변화율이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이 옆에 있는 식이 바로 평균 변화율이 돼야 되는 거죠. 얘가 평균 변화율. 근데 평균 변화율을 나타내는 식이 두 가지죠. 요거랑 요거. 근데 그 중에서 나는 B하고 B라는 변수를 사용했기 때문에 당연히 1번식을 갖다가 써볼게. 그럼 얘는 B-A분의 얘가 FB-FA다. 그럼 결국에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B라는 점이 A점에 매우 가까이 왔을 때 그 미세한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를 의미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은 결국에 이 기울기는 A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매우 가까울 거니까 결국에 이거 자체가 접선의 기울기겠구나. 근데 내가 지금 구한 게 뭐냐면 점 A에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점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그래서 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x는 오랜만에 하니까 잘 안 되나 봐. x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다. 자,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 접선의 기울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x는 A에서의 미분 계수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미분 계수의 정의를 배우게 되는 거야. 자, 이거는 x는 A라는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그걸 우리가 미분 계수라고 부를 거고, 그것을 우리가 기호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얘를 F'A 이렇게 표현할 거야. 자, F라는 함수의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렇게 F'A. 자,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이 방법으로 구하겠다 이거야. 자, 근데 지금 나는 평균 변화율 구하는 식 1번식을 갖다 쓴 거고, 그럼 2번식으로도 갖다 쓸 수 있어야겠죠? 그럼 2번식으로 갖다 써볼 건데, 얘는 지금 델타 x분의 f a 더하기 델타 x 빼기 fa. 이 식은 지금 변수 b를 사용하지 않았단 말이지. 그럼 얘가 이제 어떤 의미냐? 자, b가 a로 가까이 간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델타 x가 점점 없어지는 거지. B가 만약에 이만큼만 놔도 델타 X가 여기고 B가 만약에 이만큼만 놔도 델타 X가 이거니까 결국엔 델타 X가 점차 0으로 가까이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는 리미트
델타 x는 0으로 가까이 갈 때 이렇게 해서 변수를 써준다. 즉 지금 나타낸 요식 이렇게 두 가지가 바로 미분계수 정의식이다. 자, 주어져 있는 미분계수 정의식은요, 이거는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 그냥 이 공식만 외울 게 아니라 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하는지, 어디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평균 변화율 이 구조가 같아야 된다고 얘기했지. 그 구조가 같게 써져 있어야지만 얘는 미분계수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고 그 다음에 이 극한 밑에 있는 이 변수가 즉 어떤 건 A로 가고 어떤 건 0으로 가거든. 그 차이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0으로 간다 써져 있는 것은 얘가 분모가 델타 X를 의미하는 거고 가까이 간다라고 하는 것은 두 점의 좌표로 비교하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얘가 미분계수 정인데 사실상 이 B라는 점은 내가 임의로 잡은 거고 그 B라는 점이 A보다 오른쪽에 위치할 수도 있고 사실은 왼쪽에 위치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오른쪽으로 다가오는 평균 변화율의 극한과 왼쪽에서 다가오는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 결국에 이 접선의 기울기랑 맞아 떨어질 거다. 이게 사실은 자극한, 우극한의 개념이죠. 자, 그런 개념으로 이런 극한이 존재한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B라는 좌표는 항상 A보다 오른쪽에 있는 건 아니고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고 왼쪽에 있을 수도 있어. 자, 그래서 B라는 것은 임의의 좌표기 때문에 보통은 요거를 B 말고 어떻게 써주냐면 X로 써주죠. 요거를. 왜냐하면 얘는 미지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 미분계수의 정의식이 보통 이렇게 써져 있을 거야. 아이고. x는 a로 가까이 갈 때 x 빼기 a분의 fx 빼기 fa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델타 x, 얘가 델타 x가 의미가 맞는데 델타 x 쓰기가 좀 귀찮잖아. 그래서 보통은 우리 책에서도 보면 얘를 h로 많이 치환했었어요. 그래서 h, 얘가 h. 꼭 h가 아니어도 돼. 어떤 문자여도 상관없는데 결국엔 이것이 의미하는 부분은 바로 델타 x를 의미한다. 그거를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미분계수 정의식 반드시 외우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 이 미분계수 정의식을 조금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예시 몇 가지만. 자, 만약에 리미트 예를 들어서 내가 h가 0으로 가는데 분모 h분의 fa 더하기 2h 빼기 fa. 자,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도 그럼 미분계수인가요? 라고 했을 때 과연 이게 미분계수일까 보면 아까 선생님이 평균 변화율 얘기했죠. 자, 평균 변화율 이 변화량이랑 이 변화량이 같아야 되는데 자, 분자는 x 변화량이 2h야. 그럼 얘는 지금 h니까 이게 다르단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 x 변화량은 요만큼 h인데 지금 y 변화량은 2h에 해당하는 y 변화량을 구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 얘가 기울기를 나타내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게 그 미분계수, 즉 제대로 된 평균 변화율이 되려면 여기도 똑같이 분모도 2h여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2h여야 해. 근데 사실상 2h가 0으로 간다라는 것과 h가 0으로 간다라는 것은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왼쪽의 극한 이거는 그냥 h는 0으로 표현해도 상관없고요. 하지만 얘를 내가 2h 이렇게 표현하면 얘도 똑같이 f'a일 것이다 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미분계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건데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예시만 더 볼게. 만약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얘가 h분의 f a 더하기 h 빼기 f a 마이너스 h 2h라 놓을게요. 자, 그럼 이것도 이제 어떤 표현인가 봤을 때 자, 분자 y 값의 차이가 얼마냐면 요거 차이가 a 더하기 h와 a 마이너스 h의 차이를 구하면 빼면 되지. 그러니까 얘가 곧 빼는데 왜 더했지? a 더하기 h에서 a 마이너스 h를 빼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면 a가 사라지고 h 두 개 남으니까 2h. 그러니까 분자에 있는 y의 변화량도 x가 2h만큼 변할 때의 변화량이 있고 분모도 2h만큼 변할 때의 변화량이니 얘가 생김새는 달라도 결국 얘도 f'a를 의미하겠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너희는 미분계수를 조금 더 빠르게 이해하려면 이 변화량과 변화량의 구조 맞추고 변화량과 변화량의 구조가 맞아 떨어지는지를 자꾸 습관적으로 봐야 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형태가 여기 있는 이 변수가 어디로 가까이 가는지와 연관성이 있는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미분계수는 봐줘야 된다라는 거. 그거까지. 자, 그래서 지금 뭘 어디까지 했냐면 미분에 대한 개념 나가면서 그 미분은 도함수를 구하는 거고, 그 도함수는 접선의 기울기를 함수값으로 하는 새로운 함수다. 그래서 그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을 평균 변화율로 시작해서 미분계수로 배운 거예요. 됐지? 여기까지. 자, 그럼 우선은 간단한 문제 한번 확인해 보고 갑시다. 지금 배웠던 개념은 여기 지금 책에 잘 설명이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54쪽에 있는 개념 체크 같은 것도 간단히 한번 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우선 1번. 자, 함수에 대해서 x의 값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 자,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변한다. 그럼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변하는데, 그럼 마이너스 1일 때 함수의 값이 뭔지를 찾아볼게요. 자, 그럼 마이너스 1일 때 1번 f-1. 그럼 f-1은 5가 되고, 그 다음 1일 때 f5는 뭐래니? f1은 1이 되지. 그치? 아, 그럼 그때 평균 변화율을 찾는데, 우리 평균 변화율 구하는 공식이 뭐였냐면 b-a분의 fb-fa가 되죠. 근데 사실은 얘가 a-b분의 fa-fb여도 어차피 똑같을 거니까 너희는 빼는 순서 상관하지 말고 그냥 그것만 맞춰서 써주면 돼요. 구조. 자, 그래서 이제 내가 만약에 여기 왼쪽 마이너스 1에서 이제 뒤에 있는 거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 빼서 구해볼게. 그러면 x 변화량은 마이너스 2, y 변화량은 4가 되니까 이때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자, 그럼 얘가 사실상 계산하면 이건데 이걸 꼭 우리가 계산해야지만 알까 하는데 너희가 의미를 알았으면 사실 이거는 계산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평균 변화율의 의미가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인데 얘는 이미 직선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기울기는 마이너스 2죠. 계산 안 해봐도. 자, 그럼 이제 2번 같은 경우. 자, 2번 같은 경우는 얘는 2차 함수야. 자,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대충 한번 느낌만 볼게요. 얘 축방의 x는 2분의 1인데 그럼 나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그럼 마이너스 1이 여기라고 치고 1이 여기라고 칠게. 그럼 결국에 얘 기울기는 음수가 나오겠네? 그치? 그거 정말 확인을 해볼 거야. 자, 그럼 결국 f-1은 얼마냐? 집어넣어봤더니 1, 2, 그 다음에 f1. 자, f1은 0이 되죠. 자, 그러면은 결국 마이너스 1 빼기 1 분의 2 빼기 0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 된다. 아, 그래서 이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평균 변화율에 대해서 알게 됐고, 자, 그럼 이제 미분계수. 자, 미분계수에 대해서 확인해 볼게. 자, 미분계수 보면 자, 미분계수가 바로 뭐였냐면 접선의 기울기였어. 그럼 x는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그렇다면 1번도 사실 계산할 게 없어. 얘는 어쨌든 직선이야. 이렇게. 그럼 모든 접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4로 일정할 거야. 계산할 필요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같은 경우. 2번도 지금 얘를 이거를 그림으로 자꾸 선생님이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 게 너희의 이해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계산은 하고 있는데 과연 뭘 구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자꾸 얘가 접선을 같이 그려보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럼 이제 얘도 볼게. x는 2에서의 미분계수니까 x는 2가 대충 여기라고 칠게. 그럼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 그럼 이 접선의 기울기가 어쨌든 양수가 나올 거라는 건 예측이 되죠. 그럼 이제 그게 얼마인지 찾아볼 거야. 자, 미분계수 공식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리미트 x를 a로 가까이 보낼 때는 x 빼기 a분의 fx 빼기 fa다. 자, 얘 구조의 특징이 얘가 xa, xa, xa 이게 서로 같아.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식이 뭐였냐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얘는 h분의 fa 더하기 h 마이너스 fa 얘가 이제 f'a 즉 a에서의 미분계수라고 배웠죠? 자, 두 번째 식도 얘의 차이가 h 그 다음 h 그 h 그것이 0으로 간다 이 구조야. 자, 그럼 이제 두 가지 식 중에 뭘 이용해야 할 건데 사실상 이렇게 제곱이 붙어 있는 식은 이걸 계산하기가 좀 까다롭단 말이야. 그래서 보통은 두 번째 식보다는 첫 번째 식을 많이 써요.
그럼 이제 이 식을 이용해서 한번 계산을 해볼게. 자, 그럼 이제 F'2를 구하는 거야. 너희는 그 F'2라는 건 A 대신에 2를 대입해서 구할 거고, 따라서 얘는 리미트 x는 2로 가까이 갈 때 x 빼기 2분의 fx 빼기 f2가 되겠지. 자, 그럼 이거를 계산을 해볼 건데, 나는 극한을 구할 건데, 극한 x-2분의 fx-f인데, 자, 분모를 봤더니 분모가 어디로 가냐면 0으로 간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x에다 2를 집어넣으면 얘도 f2가 되고 f2가 돼서 분자도 0으로 가. 자, 우리가 극한에서 배웠던 얘가 바로 무슨 형태냐? 0분의 0꼴이에요. 자, 0분의 0꼴은 이제 어떻게 썼냐면 얘가 0으로 가까이 가게 하는 x-2라는 인수 있지. 그치? 얘를 약분시켜야 돼. 그래야지만 얘가 극한값이 얼마인지 구할 수가 있었어. 그래서 0분의 0꼴은 항상 그것을 약분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실제 fx를 넣어서 약분을 한번 시켜볼게요. 자, fx가 x제곱 플러스 3x 그대로 대입할 거고, 그럼 얘는 x제곱 플러스 3x, 그 다음에 f2는 계산해봤더니까 4 더하기 6이어서 10 나오네. 그럼 얘는 빼기 10. 자, 그럼 이제 분자가 당연히 x-2라는 애를 인수로 가져야 돼. 자, 인수분해가 아마 되겠지. 그럼 얘는 x 더하기 2, x 빼기 2로 인수분해가 되니까는 요거가 약분이 돼야지만 우린 극한값이 나온다는 거야. 자, 그래서 계산해보면 리미트 x는 2로 보냈을 때 남는 게 x 더하기 5죠? 그럼 x를 2로 보내면 극한값은 7이 되는 거지. 기억이 나겠지? 기억이 혹시 안 나면 앞에 것들 조금 복습 좀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미분계수 찾았어. 자, 그럼 이 미분계수가 7인데 이 7이 무엇을 의미하냐? 요거. 접선의 기울기다. 자, 그럼 그 접선의 기울기를 또 3번에서도 구하라고 하죠. 자, 그럼 이제 주어진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자, 예를 들어서 1번을 보면 마이너스 1,8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인데 결국에 얘를 2번처럼 해석하면 x는 마이너스 1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라 라는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 있는 y좌표 8은 사실 의미가 없어. x의 값이 얼마일 때 접선의 기울기니까 얘는 곧 f'-1을 구해라 라는 의미고, 그럼 f'-1은 방금 했던 요 방법으로 계산해주면 되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필수 예제 문제로 가볼게. 자, 필수 예제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 자, 이거 방금 연습했던 거야. 자, 우선은 첫 번째 거 1번에 1번 보시면, 자, 여기에서 x의 값이 2에서 a까지 변할 때, 자, 2에서 a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이 4다. 아, 그러면은 2에서 a까지 변하니까 평균 변화율 a-2분의 fa-fe2가 바로 4다. 요거 이용하면 a가 나오겠지. 패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도 여기에서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을 구하면 3 빼기 마이너스 1분의 f3 빼기 f-1을 의미할 거고, 그것이 x는 a에서의 미분계수와 같다. 그러면은 미분계수 정의식 있죠? 정의식에다 집어넣으면 리미트 뭘로 넣어볼까? 미분계수 그 h로 넣어볼게.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더하기 h 빼기 fa, 요거가 서로 같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얘가 이제 서로 같다니까 요 식을 요거 계산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요거 넣어서 계산해 보면 돼. 아, 근데 사실 두 번째 식보다 얘보다 제곱이 붙었으니까 얘가 낫겠네요. x는 a로 갈 때 x 빼기 a분의 fx 빼기 fa, 요걸로 계산하는 게 낫겠지. 그지? 자, 그래서 요거까지 계산해보면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리미트 x는 a로 갈 때 x-a분의 fx가 요거고, 그 다음에 거기서 a를 뺄 건데,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fa니까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1인데 빼기니까 플러스 1 사라지죠. 이렇게. 자, 사라지면서 결국에는 분모가 또 x는 a로 갈 때 0으로 가고 분자도 0으로 가는 0분의 0꼴이지. 그지? 근데 x제곱 빼기 a제곱이 x-a를 인수로 갖고 있는 거 아시죠? 0분의 0꼴은 항상 약분시켜서 0되는 인수 없앤다 그랬고, 그러므로 얘가 리미트 x는 a로 갈 때 약분을 해주면 남는 게 x 더하기 a가 돼서 즉 극한값은 2a가 되겠지. 자, 그래서 이것과 이것이 서로 같다라고 이용하면 a값 나오는 거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 관련 문제 밑에 3개 다 푸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문제로 따라와. 너희가 한 번에 다 듣고 하는 건 힘드니까 얘 설명 듣고 밑에 거 풀어보고 그 다음 거 설명 듣고 밑에 거 풀어보고 그게 순서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56쪽에 가서 이제 구조 맞추기 연습 좀 해보자. 자, 이건 이제 어떤 거냐면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요 개념이야. 여기 미분계수에서 아까 예시 두 가지 보여줬죠. 구조 맞추기 요거. 이게 변화량이 같아야지만 우리는 미분계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딱 그 문제거든. 자, 그래서 그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 자, 보시면 예제 2번. 자, F'A가 1이라고 주어져 있을 때 얘 구조 맞는지 볼게요. 자, 분모는 델타 X가 지금 H라고 주어져 있고 분자는 얼마냐면 4H로 나왔단 말이야. 그럼 이 변화량이 같아야지만 우리는 미분계수를 이용해서 뭔가를 구할 수가 있는데 분자가 4H니까 분모도 4H로 바꿔주면 돼. 그럼 내가 여기에다 임의로 4를 곱하고 4를 다시 약분해주면 되지. 그지? 4분의 1을 곱하고 4를 곱하면 약분이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리미트라고 하는 것은 곱하기 되어 있는 함수에서 하나하나 분배가 됐었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연산.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하나하나 연산하는데 첫 번째 여기다가 이렇게 연산했을 때 이렇게 연산했을 때는 얘는 구조가 같고 얘가 미분계수를 의미하는 거니까 이 식은 F'A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분배 이렇게 분배해주면 4라는 상수함수는 가까이 가는 개념이 아니라 극한이 얘는 그냥 4라는 함수값이니까 그냥 4로 나오지. 그치? 그래서 얘가 4 곱하기 F'A인데 그것이 그럼 4가 되겠죠. 얘가 1이니까. 자, 첫 번째 식은 이렇고 그 다음 두 번째 식도 볼게. 2번. 자, 2번도 똑같은데 아까 구조 맞추는 거 얘기해줬어. 얘 차이가 지금 얼마냐면 얘는 2H야. 그럼 분모도 2H면 얘가 미분계수가 되겠군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주면 똑같은 식이 돼서 그럼 얘는 F'A 곱하기 2가 되겠지. 그래서 답은 2가 나오겠죠. 자, 2번 답은 이런데 사실 2번은 얘 원리가 조금 과정이 좀 있어. 그러니까 빨리 풀면은 이렇게 풀지만 얘 과정을 좀 알아야 돼서 그 과정을 좀 설명해 줄게. 자, 얘는 사실 어떻게 가는 거냐면 원래대로 간다면 우리가 미분계수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더하기 h 빼기 fa 이렇게 표현하는 게 미분계수란 말이야. 근데 지금 요 식을 봤을 때 얘가 누가 없냐면 뒤에 있는 빼기 fa가 없어요. 그래서 그 모양이 나오게끔 원래는 분자에다가 fa를 빼고 더하는 거야. 약간 산기 모양 변형하는 거랑 비슷하지. 자, 그렇게 해놓고 나서 얘랑 세트, 그 다음에 요거랑 세트 이렇게 놓고 두 개를 짝지어서 식을 써서 정리하는 거고 리미트 그럼 이제 h 0으로 갈 때 초록색 붙여 쓸게. h분의 fa 더하기 h 마이너스 fa 그 다음에 이제 핑크색은 앞에 마이너스 요거 빼서 쓸게요. 마이너스 리미트 h 0으로 갈 때 그럼 이제 h분의 fa 마이너스 h 마이너스 fa 마이너스 바깥으로 뺐기 때문에 요거 마이너스인 거야. 자, 여기까지 지금 식 정리했을 때 그렇다면 결국 이것은 미분계수 F'A를 의미할 거고 그리고 요것은 F'A는 아닌데 분자의 차이를 봤더니 이번에는 마이너스 H야. 그럼 분모의 차이가 마이너스 H가 돼야지 미분계수가 되니까 분자가 마이너스 H면 분모도 마이너스 H로 바꿔줘야겠구나. 그럼 앞에 부호를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죠. 자, 그래서 얘 부호가 결국에 플러스 마이너스로 정리되니까 결국에 오른쪽에 있는 식도 플러스 F'A가 된다. 즉 얘는 EF'A다. 아까 우리가 구했던 거랑 결론적으로 같아지지. 자, 근데 이 과정을 보여주는 이유는 이렇게 생긴 것들은 이제 X 변화량, Y 변화량을 그렇게 좀 쉽게 아까처럼 구할 수 있는데 요게 아닌 경우는 조금 구하기가 까다로운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그 다음 문제 그래서 이 과정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서술형 같은 경우 쓸 때 이런 거 꼭 쓸 수 있어야 돼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얘기해 준 거고 자, 그럼 이제 또 밑에 있는 문제 또 해보시고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미분계수의 정의식은 저거 h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도 있었지. 요거 자, 그럼 요거 구조 맞추는 거 연습해 볼게. 자, 얘 구조가 x 빼기 a분의 fx 빼기 fa 꼴이거든. 이 모양 맞는지 확인해 볼 거예요. 자, 미분 가능한 함수 fx라고 주어지면서 이렇게 나왔어. 그럼 우선은 구조부터 맞춰볼게요.
자, 얘도 보면 결국엔 얘가 미분계수가 되려면 분자가 fx 빼기 f1. 그러니까 x랑 1의 변화량이니까 분모도 x랑 1의 변화량이 돼야 돼. 근데 얘는 지금 x제곱이란 말이야. 그럼 얘가 x랑 1의 변화량이 되도록 x제곱 마이너스 1을 인수분해해서 분리를 해줄 거야.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더하기 1이니까는 그럼 얘를 이렇게 바꿔 쓸게요. 자, 리미트 x 1로 보낼 때 x 마이너스 1분의 fx 마이너스 f1 두고 곱하기 x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쓰면 똑같은 식이지. 그럼 이렇게 똑같이 표현이 되고 그럼 여기서 이제 표현해 볼게요. 잠깐만. 자, 여기서 그러면 이제 얘가 바로 f'1이 됐겠지. 그치? 미분계수니까 극한 분배해 주는 거야. 그러면은 얘는 f'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x에다가 1로 보내는 거니까 x에다 1 대입하면 2분의 1이 되겠지. 따라서 얘는 f'1 곱하기 2분의 1. 자, 같은 방식으로 이제 2번도 변형할 건데 2번은 보니까 분모랑 분자가 뒤집혔단 말이야. 그치? 그럼 뒤집혔으면 얘를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죠. 예를 들어서 2분의 1은 1분의 2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지. 너무 어려운가? 쉽게 얘기할게. 그냥 분모 분자를 얘로 나눠. 분모 x-1로 역수로 쓰면 역수로 뒤집어서 번분수로 써도 되는데 얘는 나눠서 쓸게요. 자, 분모와 분자를 x-1로 나눠보면 우리가 딱 구조가 분모에서 그런 구조가 생기니까. 자, 그래서 밑에다 쓸게. x는 1로 보내질 때 x-1분의 fx3승 마이너스 f1 분의 1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서 지금 요식도 이제 구조 맞출 건데 이 안에 있는 게 3승이니까 분모도 3승이어야 돼. 그럼 분모를 3승으로 맞춰주면 내는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 더하기 1을 해주면 약분이 되니까. 자, 그럼 지금 요거 이렇게 약분이 될 거니까 그럼 이제 봐. 리미트 분배할 건데 리미트 분자, 분모, 옆에 곱해진 식 따로따로. 그럼 이제 분자는 어차피 상수함수니까 1로 가고 분모는 미분계수 f'1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값은 x에다 1 집어넣으니까 3인 거지. 그래서 결론은 f'1 곱하기 3이 분모에 있고 분자 1이 있다. 이걸로 계산하면 돼. 자, 그러면 3번. 자, 3번은 이제 볼게요. 얘가 이제 방금 했던 그 앞에 유형이랑 그 되게 비슷한 건데 마지막 거 더 그 FA를 빼고 더했던 거 그것처럼 얘도 지금 x-1 분모가 보니까 x-1 있고 분자가 있는데 얘가 부호가 좀 바뀐 상태에 여기 좀 이런 게 곱해져 있단 말이야. 그럼 얘가 곱해져 있는 걸 내가 마음대로 없앨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어떡하냐면 얘랑 얘를 세트로 볼 거야. 그래서 x-1분의 fx 얘를 세트로 보고 얘가 있을 때 얘가 미분계수가 되려면 옆에 빼기 f1이 필요하구나. 그거 모양을 바꾸려고 할 건데 요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진짜 필요한 값은 더하기 f1 요거 필요하다. 그러니까 f1 더하고 f1을 뺄 거야. 자,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세트냐면 요거랑 요것이 지금 세트고 요거랑 요거가 세트가 되도록 식 정리할게요. 자, 그럼 우선은 리미트 x는 1로 보낼 때 초록색 먼저 정리. 그럼 얘는 x-1분의 얘 마이너스로 꺼내야 되겠다. 그죠? 마이너스로 요거 마이너스. 그럼 요거 두 개가 이제 부호 바뀔 거야. 그럼 fx 빼기 f1. 그 다음에 이제 핑크색 정리할게요. 핑크색은 정리하는데 얘가 분자가 f1로 공통인수가 있어. 그래서 얘는 f1로 묶어줄 거고 그럼 플러스 리미트 x는 1로 갈 때 자, f1로 공통인수 묶으면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겠지. 분모 x 마이너스. 그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극한 구할 건데 이거 자체가 f'1이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f'1 되고 그 다음에 요것은 약분 쓱쓱 되니까 결국 x1로 보내지는데 f1은 그냥 어차피 상수지? 그러니까 f1이 되겠다. 그래서 요 두 개는 문제에 제시가 되어 있어. 그래서 혹시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얘가 주어져 있는 이유는 3번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이렇게.